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강세로 출발한 뒤 장중 2,000포인트를 넘기도 했으나 기관의 매도 공세로 상승폭을 축소하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덕분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간밤에 글로벌 지수는 시티그룹의 실적 호재로 시원하게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지수도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박중윤 멘토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원화 강세로 인해서 환율의 움직임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운데 환율이 서서히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해석해야 될지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하게 전일 다우지수 나스닥 먼저 살펴보고 환율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기업들의 인수합병 호재하고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111.61포인트, 다우지수는 111.61포인트 상승한 17,055에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24.93포인트 상승한 4,440선 부근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미국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지금 분위기여가지고 앞으로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 다음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환율이겠죠. 그동안 좀 환율이 많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지금 전주서부터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잠깐 그 환율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 1,010선에서 1,010원에서 1,018원까지 잠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의 그 환율 순매수 동향에 의해서 환율 순매수로 인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준비한 그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금 원달러나 아니면은 대만 달러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 외국인이 그 통화 강세로 인해 지금 매수를 많이 규모를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화도 많이 사들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대만 달러, 그리고 다음에 루피아나 그 다음에 루피, 인도네시아하고 인도네시아 통화죠. 그래서 그동안 조금 강세를 이었던 통화 위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이는 증시로의 그 유입이라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금이요. 그 전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이 선진국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돼가지고 일부가 이탈돼서 신흥국 증시로 자금이 이탈한다고 하는 거를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원화 또는 그 다음에 통화가 강세가 되고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그 쪽으로 돈이 유입이 되면서 그쪽 주식 시장에도 아무래도 조금 활기를 띠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분간은 원화가 안정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중장기적으로는 약간 조금 계단식 하락을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주식 차트든지 아니면은 그 원화 차트든지
한번 그 하락 추세나 상승 추세를 겪게 되면은 약간의 반등은 있을지언정, 약간의 반등이나 뭐 그런 게 있을지언정 추가적으로 보통 이렇게 하락, 한 번, 두 번은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조금 그렇다고 이게 이제 그 국내 증시에 뭐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통화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증시는 2000선 전후로 지루한 박스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루한 장세 속에서 소형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인데요. 이 소형주들의 강세 원인과 소형주들의 강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코스피가 지금 많이 좀 지루한 이렇게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종목별로 잘 찾아보면은 괜찮은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종목별 시세 흐름이 나름대로 지금 뜨겁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형주 지수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지금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의 그 매크로 그 회복 강도가 약해져 있는 그런 틈새 바구니에서 소형주 강세 현상이 지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200에서 소형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4%대에서 5%에 이렇게 불과하지만은 이렇게 박스권에서는 보통 그런 작은, 코스피에 있는 작은 코스피 소형주들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기관들이 큰 대형주 위주의 자금이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소형주로 이렇게 돈을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지금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기 이렇게 잠깐 보시면은 정말 이거 재밌는 자료인데요. 다우지수하고 뭐 나스닥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은 코스닥, 코스피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체 상승 종목 중에서 30% 이상 주가 상승한 종목수 비율은요. 코스닥이 있는 종목하고 코스피에 있는 종목이 상위권입니다. 코스닥이 있는 종목이 나스닥에 있는 종목을 압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상장 종목 중에서 20% 이상 주가 상승 종목수 비율을 보게 되면은요. 나스닥이 있는 종목 바로 밑에가 코스닥이죠. 지수는 상대적으로 정말 많이 못 올랐지만은 종목 많이 오른 종목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뜨거운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자리 걸음의 시장에서도 종목들을 잘 찾게 되면은 정말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장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소형주 강세 그 원인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겠지만요. 소형주는 보통 외국인보다 기관이 순매수했을 때 오르는 경향이 큽니다. 따라서 그 소형주에 대한 그 외국인보다는 국내 기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뭐 소형주가 지금 사상 최고치, 소형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지금 갱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는 과거 2005년도, 2008년도 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주식형 펀드 뭐 이렇게 강하게 일어나가지고 대부분이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그 순매수를 강하게 전체적으로 했지만은 지금은 자금력의 한계 때문에 주식형 펀드는 지금 기관에서 지금 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유독 좀 실적이나 아니면은 모멘텀이 강한 그런 소형주 위주로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기 자료 보시면은요. 12월 보시면은 외국 대형주 대비해서 소형주 강세 지수가 엄청나죠. 뭐 60% 이상 강하게 나오고 있고, 또 국내 기관 소형주 누적 순매수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그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대부분의 신고가를 갱신하고 날아가는 종목들 위주에서만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기관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바로 갱신하려는 지점서부터 종목들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소형주를 이렇게 눈여겨보실 때는요, 기관들이 신고점 돌파 바로 전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같이 진입하시는 거. 요게 요새 트렌드라고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차트를 보면서, 이제 앞으로의 그 시장에 대해서 잠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잠깐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2000선을 잠깐 붕괴를 했지만은 1980 이렇게 해서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리고 통화가 강세인 쪽에 지금 자금이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저번 주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죠. 하지만 코스피에서는 대형주보다는 소형주가 유리하다. 이렇게 잠깐 팁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중에서도 기관이 신고점을 넘는 부분대에서 들어오는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라고 이렇게 잠깐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민감주에서 잠깐 전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보통 환율이 반등이 나올 때 그 경기민감주 섹터도 같이 반등이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자금력이나 약간 시장의 불안정 때문에 그런 경기민감주 쪽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늦는 거를 이렇게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정유나 화학주, 그 다음에 원자재주, 요런 중공업주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 낙폭으로 인해서 그 시장이 지금 환율이 안정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쪽 섹터도 약간의 이렇게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충분히 인지하시고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코스닥을 보면은요, 코스닥은 약간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보통 코스닥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렇게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의 눌림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11선 차트를 이렇게 쭉 돌려보시면은요, 과거 데이터베이스를 무시를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보통 5일선을 타고 가면 쭉 올라가다가 11선을 한번 부딪히고요. 그리고 한 번에 큰 조정이 있게 되는데, 그런 조정이 61선을 잠깐 이렇게 붕괴하는 흐름, 그러고 나서 재차 반등 나오고 계단식 흐름의 하락 국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5일선을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 관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보유를 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코스닥 종목을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재차 11선 555 부근대에서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61선이 살짝 붕괴된 545 라인 그 부근대에서 저가 매수로 이렇게 코스닥 종목을 편입을 하는 게 괜찮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박종윤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관심주였던 NI스틸이 어제 고가 3,120원을 찍고 약 15%의 수익률을 기록하셨습니다. 무려 상한가 한 번 맞은 정도인데요. 축하드립니다. 따라서 현재 승률은 4승 7무 1패가 되셨습니다. 오늘은 시초가 공략주 없이 이 NI스틸에 대한 AS만 해주신다고 하셨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시초가 공략을 하면 좋은데요. 사실 종목 찍어지는 기계는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종목을 보다가 심사숙고한 끝에, 어설픈 종목 한 개를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확실한 모멘텀을 가진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I스틸 한번 같이 보시면 주가 자체 추천을 하고 난 다음에 급등 양상을 그리면서 크게 이렇게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방송을 꾸준히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한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렇게 NI스틸이 오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뭘까요? 자, 우리가 뉴스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뉴스 같은 것은 과연 떠 있을까?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뉴스는 없었어요. 뉴스는 없었는 상태에서 왜 이렇게 올랐을까? 자,
NIST 같은 경우에는 뭘 하는 기업입니까? 제가 철강을 배회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적인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경기는 어떻습니까? 경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렌탈이라든지 대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수기도 렌탈하고 요즘은 가전제품도 렌탈하는 시대.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외장재 역할을 하는 골재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NIST에 들어가는 철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골재적인 부분은 어차피 그 제품들이 끝까지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처음에 기초공사를 할 때 좀 쓰고 난 다음에는 다시 한 번 더 반납을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신제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렌탈을 해서 쓰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돌려주는 게 더욱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의 경기 상황과 맞아 들어가고,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트렌드와 부합하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신고가 갑니다. 예, 저는 신고가 간다고 보고 있는 상태고, 지금도 배고프다. 주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들리십니까? 저는 들립니다. 지금 주가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다.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중요한,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매수 밴드를 조금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580원대가 가장 하방에 있는, 하방 밴드죠. 그리고 중간 밴드 같은 경우에는 2,800원대, 이 가격대. 그리고 상단 밴드는 이 가격입니다. 3,080원, 2,800원, 2,600원, 이 가격대 3개 적어 놓으십시오. 지금 상단 밴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빠질 때는 이 가격대 하단에 2,800원대를 공략하셔야 됩니다. 이격이 발생해 있습니다. 오늘 급하게 따라가 잡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격대 안 오면 그냥 아이고 저렇게 가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원하는 가격대에 터치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유 땡큐 더욱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따라가지 마시고 지금은 눌림목 구간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들고 있었는데 한 15% 정도, 14.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만큼 종목군이 크게 급등한 만큼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필요합니다. 대신 그 쉬는 타이밍이 짧다는 거, 그래서 달리는 말이 멈춰서 물을 마시는 구간입니다. 그 물을 다 마시고 나면 또다시 달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NIST 아직도 배고프다. 나는 유심히 지켜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꾸준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의 트렌드 자체, 부합하는 부분 자체는 대형주라든지 그리고 렌탈 서비스, 그리고 경기 회복이 아직까지 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색다른 부분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시장의 증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워낙 강세에 대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좀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 지금은 부각받고 있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안다면 좀 더 워낙 강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서울경제TV의 종목 상담 프로그램도 있겠고요. 아니면 저희 이 시초가 공략을 통해서 이런 종목이 이상로가 얘기했던 종목이 이런 종목이구나. 이런 종목은 다만 5%가 아니더라도 꾸준히 들고 있으면 크게 20%, 50%, 100%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일주일 만에 불량 기간이지만 이런 종목군을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계좌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실 수 있다는 거 꼭 한 번 더 참고를 하시고, 자, 어제도 대원제약이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 어떻습니까?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그 다음날 고점 또 4%가 크게 뽑아냈죠. 어차피 방송 중에는 일주일간의 기간입니다. 하지만 시청자분들은 일주일만 하고 그만두시는 거 아니잖아요.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좋은 종목은 많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무승부는 플러스가 났는데 5%가 달성을 안 한 부분이 무승부로 기록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아직까지 1패거든요. 대부분의 수익이 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공개방송은 이어집니다. 공개방송에서 NIST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의 워낙 강세에 대한 수혜가 될 수 있는 트렌드를 갖춘 종목군
한번 구경하러 오십시오. 그래서 좀 더 정말로 계좌에 좀 더 수익이 쌓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저에게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매매 하시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NI스틸 수익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도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장 개장까지 4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일단 코스피의 경우 2003선에서 시작을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는 563선에서 시작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래도 코스피의 경우는 좀 저번보다는 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어쨌든 이제 포르투갈의 그런 악재도 좀 거의 다 그친 상황이고요. 뉴욕 증시도 어제 좀 간밤에 좀 반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장 오늘 코스피에서는 좀 2000선을 그래도 좀 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경우는 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거의 중소형주 위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적이 호전이 되고 있고 상당히 좀 낙폭 과대가 된 종목 위주 그리고 특히 중소형주 위주로 좀 공략을 하시면 어떤가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 장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반적으로 좀 수출주가 위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주의 경우는 조금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고 좀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정책 그 수혜주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그런 관련주들을 좀 공략을 하시면 어떠신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도 코스피의 경우는 좀 단기전 좁은 박스권을 그려 나가고 있지만은 길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2000선은 좀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좀 상당히 어느 정도 좀 이중 바닥형을 형성을 한 후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좀 코스닥 장세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570선 전고점 부분이죠. 570선 부분까지는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한번 들어볼까요?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어제 흐름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현대모비스, LG이노텍, CJ제일제당, 신한지주, 삼성물산, 삼성생명, 그리고 코웨이와 삼성전기, 대우조선해양, 기아은행,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좀 샀는데 일단 상위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기아차 그룹들이 좀 섞여 있다. 그래서 일단 뭐 자동차는 좀 당장이 안 올라가더라도 외국인이 뭐 꾸준하게 좀 사놓고 있기 때문에 좀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 삼성 SDI, LG화학, GS건설, 우리투자증권, 네이버, 현대하이스코, 삼성증권, SK텔레콤, 아모레지, 롯데칠성, 대림산업 이런 종목들 좀 샀죠. GS건설, 대림산업이 보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건설이 대형주 중에서는 좀 견고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코스닥 쪽에서는 이 홈쇼핑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외국인은 바이오 쪽으로 좀 있는데 LED도 좀 샀고요. 근데 기관 쪽에서는 CJ 홈쇼핑이라든지 현대 홈쇼핑, GS 홈쇼핑 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중소형주 쪽에서는 홈쇼핑주들이 좀 반등이 이제가 나왔기 때문에 홈쇼핑주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15일) 화요일 오늘 우리장 개장을 했습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선물 지수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물 지수의 경우는 259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제보다는 그래도 0.39%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 그래도 외인이 조금 들어와줬지만 장 후반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으로 좀 밀린 모습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번보다는 이번 주에 좀 선물 지수 쪽에서 외국인 매수자가 좀 들어와 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 반등이 시도가 된다면 그래도 262선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그
1993선, 어제 1993선에서 좀 시작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아마 2000선을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인들이 어제 좀 소폭 매도세를 보였는데, 일단 저번 주 시장 본다면 MSCI 지수가 소폭 하회를 하면서 외국인의 투자 심리가 좀 약화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거의 다 이런 악재들은 다 불확실성이 좀 반영이 된 상황이고, 다 공개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은 내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현재 코스피의 경우 2004선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은 그래도 한 2010선까지는 충분하게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오늘도 좀 흐름이 괜찮네요. 564선에서 좀 거래가 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늘 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가 좀 지금 상당히 그런 분위기적으로 워낙에 좋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상승세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환율의 경우 지금 1018원 선에서 좀 시작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오늘 아마 1020원을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 기분 좋은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38% 상승한 15,354.43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거의 빨간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1%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130만 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현대차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1% 넘게 상승하며 5만 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5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현대모비스도 네이버도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한국전력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와 신한지주, 기아차도 모두 빨간불 켜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도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KB금융은 1%가량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다이스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반도체와 CJ 오쇼핑 모두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NM도 1.33%가량 상승한 49,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GS 홈쇼핑도 역시 좋습니다. 1.43% 상승한 28만 3,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동선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자, 김근원 의원님께서 현재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네, 말씀 주셨듯이 대부분의 업종 종목들이 좀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일단 전기전자, 증권, 제조, 그다음에 대형주, 운수장비, 화학, 기계, 건설, 통신, 금융, 서비스, 의료정리 이런 순으로 좀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두 대형 IT 회사가 이 업종을 좀 견인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증권주들, 오늘은 또 SK증권, 대신증권, 하나투자증권, 현대증권, 증권주 내에서도 순환매가 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이 오늘은 또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제조 쪽에서는 삼화페인트, 경방, 대동공업, 기아차, 하이트진로, 조선내화, 유유제약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고, 운수장비 쪽에서는 이 기아차, 그다음에 태어물산, S&T중공업, 현대차, 자동차들도 좀 견조하게 잘 움직이고 있네요. 화학 쪽은 KG케미칼, KCC, 하나, SH에너지화, 금양 이런 종목들이 좀 플러스로 시작을 하고 있고, 기계, 건설 다 좋은데, 기계 같은 경우에는 화천기계, 화천기공, 삼익THK, 대동공업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건설 쪽도 범양건영, 고려개발, 경남기업, 그리고 삼부토건, 화성산업 이런 종목들, 대림산업, 현대건설 올라오고 있는데, 화성산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워낙 지역적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고요, 금융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코스닥 쪽은 오늘 디지털 콘텐츠, 그리고 기계 장비, IT 소프트웨어, 방송 서비스, 통신 방송 서비스, 오락문화, 인터넷,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 반도체, 코스닥 IT, 종합, 화학, 금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 역시나
게임주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고요.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 좋습니다. 아침부터 게임빌, 다날, 액터즈 소프트, YD 온라인, 캔들 미디어, 한빛소프트, 조이시티 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기계 부품 쪽도 대동기어, TPC, SN테크, 국제DI, 조강 ILI, 파라텍, 영풍정밀 같은 기계 부품 업체들도 오늘 견고하게 좀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IDN, 대신정보통신, 인성정보, KG 이니시스, 다음 비트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서비스 쪽에 제가 말씀드렸던 홈쇼핑 쪽, GS 홈쇼핑 잘 올라오고 있고요. CJ 홈쇼핑도 견고하게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통신 방송 서비스도 연장인데, 방송 서비스를 송출하는 회사들뿐만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그 안에 장비 업체들도 좀 섞여 있는데요. 일단 인포뱅크, KL넷, 전파기지구, KMH 다 오늘은 좀 견조하게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키이스트, YG 엔터테인먼트, 네온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섞여 있는 오락문화, 그러니까 이 컨텐츠와 카지노 쪽에 좀 섞여 있는데, 오늘 키이스트가 좀 견조하게 좀 오르고 있고요. YG엔터와 최근에 좀 이슈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대원미디어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쪽은 역시나 다음이 좀 잘 올라오고 있고요. 또 상승폭을 좀 많이 뽑았던 다나와도 오늘은 플러스로 계속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수해주는 모습이네요. 네, 외국인이 오늘 좀 87억 원가량 현재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현재 1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좀 예전보다는 좀 매수 강도가 좀 약화가 됐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좀 매력도를 느끼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이 조금 어제는 좀 매도세를 보였지만, 오늘 다시 좀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모두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은 3억가량 좀 매도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6억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선물 지수 경우는 외국인이 좀 대량적으로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네요. 지금 한 1,400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는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서 좀 다시 매수세를 돌아서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좀 상승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지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거의 정책 수혜주라든지 중국과 관련 있는 업종 위주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는 지금 104억 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건설업이라든지 통신업, 금융업, 그리고 증권 쪽에 좀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업이라든지 증권 쪽에서는 그러니까 정책의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다고 좀 그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 금융업의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6억 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증권업의 경우는 3억 가량 현재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건설업 중에 좀 흐름이 상당히 좋고 있는데, 건설업 중의 경우는 외국인 현재 1억 원 가량, 그리고 기관의 경우 현재 9억 원 가량 현재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이제 어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거의 좀 매수세를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특히 이제 통신 방송 서비스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신 방송 서비스 쪽에서는 2억 원 가량 현재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뚜렷한 변화는 없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통신이라든지 인터넷 관련 업종에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 상황 살펴봤고,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환율이 1원 20전 상승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20전이 상승한 1,019원 40전에 개장했고요. 이것은 지난 새벽 여기외 시장이 마감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개장 이후 1,019원 80전까지 상승한 후에 하락 압력 받으면서 현재 1,019원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아시아장에서부터 지난 새벽 뉴욕장에 이르기까지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위험 선호도가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만, 이것이 외환시장에서 위험 통화들의 강세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 뉴욕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를 배경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뉴욕 채권 시장은 뉴욕 증시의 상승을 배경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외환 시장은 위험 자산 시장의 동향보다는 미 채권 시장의 수익률 동향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요. 달러화는 미 국채 수익률 상승과 함께 주요 통화 대비 강보합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달러화는 유로존 무역 수지의 호조를 반영하고 있는 유로화나 또 기술적인 반등세를 보이는 캐나다 달러에게만 약세를 보였을 뿐,
엔화를 비롯하여 원화와 호주 달러 그리고 파운드화에 대해서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달러원은 어제 서울시장에서 여기외 시장에서의 강세를 배경으로 1,020원에서 출발한 이후 장중 1,017원 60전까지 하락하는 약보합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오늘 역시 강세 출발한 이후에 업체 대구와 함께 하락하는 장세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대외적인 달러와 강세가 일시적인 미 국채 수익률의 반등에 의한 것인 만큼 아시아장에서도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록이 발표되는데요. 이에 따른 호주 달러의 동향이 오늘 주목할 재료가 되겠습니다. 최근 호주 중앙은행 총재가 호주 달러의 가치가 너무 높다고 언급했고요. 투자자들이 호주 달러의 하락 가능성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호주 달러의 약세를 초래한 바 있습니다. 호주 달러와 원화와의 상관관계가 0.8 정도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회의록에서 비둘기파적인 내용이 공개될 경우 호주 달러와 원화의 동반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회의록 발표 이후에는 시장은 옐런 의장의 의회 연설을 앞두고 수급에 따른 흐름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최근 미 고용지표 호조를 배경으로 옐런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금리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밝힐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요. 이것은 달러 원에게는 약세로 전환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원 1,010원 후반대 중심의 움직임을 보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먼저 제일모직과 합병한 삼성 SDI가 약세로 출발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유아용품주가 중국 영유아용품 시장 확대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중국 원양자원은 거래 중단 소식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먼저 이 제일모직을 업은 SDI. 일단 SDI의 딱 주가만 보더라도 기대감은 물론 충분히 좀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시작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접근하실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은 좀 베이스로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 텐데, 제일모직을 흡수합병하는 삼성 SDI의 코스피 200 비중이 기존 삼성 SDI의 코스피 200 내 비중보다 크기 때문에 이 외국계 인덱스 펀드에서 좀 매수가 좀 들어왔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일단 글로벌리 포트폴리오의 이 포션 자체가 좀 커질 수 있다 기존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은 충분하다. 근데 사실 합병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좀 충만했었죠. 그러나 일단은 제가 그때도 한번 설명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SDI와 제일모직이 합병을 해서 물론 중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숫자로 반영되는 부분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에 오늘 합병해서 내일 이렇게 효과가 좀 나오거나 실적에 좀 반영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들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좀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인덱스 펀드 매수세를 좀 느리고 들어왔던 이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사용하는 펀드나 개인 투자자들이 장 초반에 좀 매도했다. 근데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것은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에 사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매도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이벤트 드리븐인데, 그냥 모멘텀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 이 정도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그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 이런 종목들이 어제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죠. 대거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오늘도 좀 급등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이 중국 쪽의 이슈, 이 부분을 좀 타는 것 같은데, 또 아가방 컴퍼니, 보령 메디앙스가 그건 굉장히 좀 쉬었기 때문에 중소형주가 좀 순환매적으로 움직이는 지금 시기에서 딱 좋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모멘텀은 이 중국 내 31개 성급 지방정부 가운데 29곳이 단독 이자녀 정책을 좀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장 위그르 자치구와 뭐 시장 자치구 등 두 곳도 연말까지 단독 이자율 정책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중국이 기존에 고수하던 1가구 1자녀 정책이 도태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가온 컴퍼니와 같은 유아용품주들이 좀 긍정적인 기대감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모멘텀은 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조심은 하셔야 되죠. 뭐 오늘 딱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 맞고 윗꼬리를 좀 달고 있고,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매물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거래량 가지고는 좀 뚫을 수 없다, 뚫기 힘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여지고, 그렇게 따진다면 결국엔 역으로는 진짜 큰 어떤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이상은 좀 차익 실현의 부분에 좀 머릿속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중국 원양자원인데, 이 중국 원양자원이 거래처의 거래 중단 때문에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인 복건성 영광현 원양어업 유한공사, 이 자회사인데 뭐 굉장히 어려운데요. 거래처 10개사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를 좀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름이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중단이 되면 왜 어떻게 되느냐,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오늘 주가가 또 곤두박질 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거래 중단 금액을 보면 더 이제 헉하는 소리가 좀 나오게 되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 53% 정도 수준을 차지하는 828억 수준 정도 됩니다. 굉장히 좀 큰 수준이고, 이 최근 해당 판매업체가 회사의 이파를 중단하였기 때문에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이 판매업체와 협상 중에 이 수산물 가격에 대해서 판매업체와 상세하게 협상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협상을 좀 더 하겠다. 이대로는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좀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일단 당연히 투자자들의 좀 불안 심리가 자극이 되면서 오늘 좀 매도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이 외국인들의 매수세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영업무역은 2분기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파수닷컴은 정부의 시큐어 코팅 의무화 확대 방침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종목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대형 IT 주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라든지 LG나 SK 하이닉스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흐름 보니까 삼성전자가 좀 1%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LG전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IT 딱 주라고 하면은 거의 삼성전자 위주로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 보였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좀 2분기에 좀 예상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은 이미 실적이 딱 공개가 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는 지금 외국인의 시각의 경우 좀 3분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경우는 3분기 정도에 뭐 갤럭시 그 시리즈를 다시 한번 좀 출시를 할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좀 기대를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워낙에 좀 주가가 많이 밀린 탓에 이런 낙폭 과대에 따른 그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는 좀 130만 원 선을 좀 크게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때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LG전자의 경우는 뭐 최근에 보면은 뭐 G2인가요? G2 스마트폰이 좀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좀 출시를 할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의 시각으로서는 뭐 매력을 느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LG전자의 경우 그동안 이제 스마트폰이 상당히 좀 부진했지만은 최근 들어서 요즘 여러 가지 좀 신제품을 좀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3분기 정도에는 그래도 IT주들이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뭐 SK 하이닉스 경우도 정말 이제는 거의 5만 원까지도 좀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를 좀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짧게는 21선 부근까지는 좀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IT주의 경우는 지금은 뭐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중기적으로 한 3분기, 4분기 정도까지 보면은 충분히 실적 개선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지 그런 업황들이 호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대형 IT주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시라면은 조금은 더 들고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이
2분기 실적 실적이 좀 기대가 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약간 좀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영업무역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 아웃도어, 그 노스페이스의 그런 그 OEM 업체로 인해서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무역은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좀 수출을 계속적으로 지수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요즘 보면은 좀 아웃도어 의류들이 거의 다 트렌드로 좀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관에서도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수급적인 면에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계속적으로 좀 아웃도어 의류들이 꾸준한 좀 판매를 지속한다면은 그래도 올해 정도는 상당히 좀 기대가 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정도에 좀 신규 라인을 좀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신규 라인의 증설로 인해서 새로운 뭐 용품이라든지 의류들이 좀 계속적으로 좀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업무역의 경우는 조금 그 소폭 조정 시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수닷컴의 경우는 지금 현재 거의 10%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시큐어 코딩 의무화 확대 소식으로 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정부에서 보안 시스템을 좀 그 강화를 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입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의 좀 뉴스로 인해서 워낙 좀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갈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좀 보안 시스템 워낙에 좀 강화를 해 나가는 그런 방침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은 더 상승세를 지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현재 만약 보유를 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10,000원 선까지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부동산 규제 완화 소식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KTC는 중국 관광객 내국세 환급 서비스 계약 체결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웰크론 강원은 중국 신재생에너지 사업 고성장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부동산 관련, 그러니까 건설주 중에 뭘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그냥 고민 안 하고 딱 그냥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현대산업. 특히나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현대산업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파크라는 브랜드가 일단 브랜드 포지셔닝 상에서 대림산업의 이편한 세상이라든지 삼성물산의 레미안이라든지 이런 브랜드와 거의 이 탑군에 좀 속해 있는 브랜드 포지셔닝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독특한 구조는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서 해외 진출의 포션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건설 시장이 굉장히 좀 비중이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건설사들보다 훨씬 더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신고가가 좀 낮죠. 신고가가 좀 낮기 때문에 일단 지금 수준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도 있다.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오버슈팅 된다라는 가정한다면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는 슬슬 너무 고점권에서 잡으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신규 매수 하시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까지 좀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KTS인데요. KTS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 내국세 환급 서비스 소식, 이 부분 때문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KTS가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이게 KT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래는 이제 콜센터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영위하던 회사인데, 최근에 좀 사업 모델을 좀 바꾸고 있는 실정이었죠. 근데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았었는데 어느 순간 좀 실적이 좀 쪼그라들긴 했는데, 이 컨택센터, 광고 서비스, 상품 판매, 이 통신 유통 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인데, 중요한 것은 이 새로운 먹거리로 발견한 게 바로 이 세금 환급 서비스입니다. 텍스 리펀드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좀 곽강을 받다가 실질적으로 크게 또 주목을 받지 못해서 좀 실적적인 부분도 그랬고요.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좀 아쉽긴 합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121선을 좀 뚫지 못하고 다시 밀렸다는 것, 이 부분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 내일 한 번 더
움직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이 120선이 4,600원을 돌파시켜서 안착 안 시킨다면 다시 한번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지 않다. 만약에 120선은 안착시킨다. 4,600원을 안착시킨다라고 한다면 5자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가격권으로 진입을 모색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 그래서 4,600원을 좀 분수령으로 판단을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웰크론 강원인데, 일단 웰크론 강원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주가름이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좋았는데 이 강원 보일러 제작소로 설립이 돼서 현재 산업용 증기 발생기랑 에너지 플랜트 설비 사업을 주 사업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혹시나 대주주는 웰크론한텍, 상장되어 있는 웰크론한텍인데, 일단 웰크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만 봤을 때는 일단 고점권에서 좀 공방은 나올 수 있는 자리. 근데 오늘 만약에 어제보다 거래량이 좀 더 나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좀 조심스럽게 감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펀더멘탈적이나 모멘텀으로 좀 나온 것은 중국 쪽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폐기물 고용 연료 사업이 현재 중국에서 굉장히 좀 높은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최근 화두가 바로 이 환경 친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커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웰크론 강원이 중국 동북 삼성 진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영업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매출이 좀씩 점차적으로 지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역시 중국 모멘텀이었고 이 부분은 충분히 더 반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OCI가 업황 회복 기대감에 9일 만에 반등했다는 소식이고요. 네오이즈 게임즈는 신작 기대감 지속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썬데이토즈 역시 올해 영업이익이 4배 증가 예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OCI가 업황 회복 기대감을 위해서 현재 좀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그동안에 가장 OCI의 큰 변수는 바로 이제 태양광 업황이었는데, 그래도 태양광 업황이 어느 정도 좀 호조세를 보이면서 서서히 좀 반등을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이제는 뭐 폴리실리콘 가격도 어느 정도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악재가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좀 반등이 나올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반기보다는 좀 하반기가 좀 전망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저는 OCI 경우는 조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태양광 업황 그쪽에서 주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좀 변수가 좀 그리고 돌발 악재가 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반덤핑의 그 관세로 인해서 다시 한번 뉴스가 터진다면은 제일 큰 타격 있는 것은 바로 OCI입니다. 따라서 지금 만약에 OCI를 좀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그래도 박스권 부근이 한 17만 5천 원 선까지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오늘 좀 신고가를 좀 기록하면서 아까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는데 오늘은 소폭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전 네오이즈 게임즈는 전망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오이즈 게임즈가 주로 이제 온라인 그 게임을 위주로 만드는 회사였는데 최근에는 모바일 시장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그 확대를 해 나가면서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기대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의 경우는 네오이즈 게임즈가 핑거나이츠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소울아츠라든지 여러 가지 여름방학 시즌을 대비해서 좀 게임을 출시할 계획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망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리고 제일 큰 대작이라고 하죠. 바로 블레스 CBT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 여름방학 시즌을 공략할 타이밍에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 실적이라든지 매출적인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 이제 19,000원, 19,500원에서 19,700원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좀 매물이 쌓여 나가면서 좀 밀리는 모습 보였지만은 이런 기대감들이 자꾸 주가에 좀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2만 원 선은 강하게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네오이즈 게임즈의 흐름을 본다면은 그러니까 장중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도 장 후반 쪽에 좀 밀릴 때에도 그래도 5일선에 가장 강하게 지지를 해내줬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5일선에서 가장 강하게 지지를 받는 선에서 추가적인 상승세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평선도 어느 정도 좀 정배열로 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수익을 내고 나올 게 아니라 더
더 기다리셔서 2만 원을 좀 돌파를 한 후에 좀 수익을 내시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토즈 경우가 오늘 5%대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애니팡2라는 그런 게임의 호조로 인해서 아무래도 영업이란지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일단 썬데이 토즈 하면 정말 애니팡을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애니팡2가 근데 예전에 애니팡1보다는 좀 크게 인기를 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썬데이 토즈 경우는 좀 저는 단기적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썬데이 토즈가 뭐 애니팡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좀 게임 시리즈를 내놓는다면은 충분히 조금 그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워낙에 좀 박스권에서 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한 17,300원 정도를 좀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하우시스가 북미 공장 건설 소식에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한국 화장품은 한중 FTA 수혜 기대감에 연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 LG 하우시스가 이 4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북미 자동차 원단 공장을 건설키로 결정했다라고 공시를 했는데 LG 하우시스가 공장에서 연 600만 제곱미터의 자동차 원단을 생산해서 북미 소재 현대, 기아차, GM, 크라이슬러 등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자동차 쪽에 또 이 어떤 이슈도 나왔고 건자재 업체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 3분기까지는 건자재 업체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 꼭 드리고 싶고 15배 정도인데 PER이 뭐 건자재 업체들이 15배 정도면 굉장히 좀 포워드로 많이 봤거든요. 근데 현재 수준은 26배인데 물론 2분기, 3분기까지 계속 실적이 잘 나와야 이제 15배까지 좀 다운되겠지만 뭐 여러 가지 좀 보조 지표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LG 하우시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뭐 한국 화장품뿐만 아니라 그냥 화장품은 다 진짜 싹쓸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중국 모멘텀도 분명히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한국 화장품이 또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오늘은 또 한국, 중국 FTA에 대한 수혜, 연내에 좀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의지들이 양측에서 다 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내에 이 적용이 되면 이 화장품, 특히나 중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에 적용이 되던 관세가 이 레인지로는 6.5%에서 10% 정도 수준인데 한중 FTA가 체결이 되면서 관세가 폐지될 경우에는 국내 그러니까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이 색조 화장품의 최고 30% 그리고 기초 화장품의 8% 정도 적용되던 소비세까지 좀 감해질 가능성 그러니까 철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가격적인 경쟁력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품질도 좋은데 가격도 싸진다. 그러면 뭐 더 잘 팔리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개별주 종목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약, 바이오, 반도체와 자동차 부품의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글로벌 시장 상승 훈풍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코스닥 중심의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형주 상승 움직임 속에서 중소형주는 과열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금일 상승 시에 현금 50%, 또 주식 50%의 비중으로 전략을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IM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지점 정영훈 팀장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글로벌 시장 상승 훈풍이 국내 시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우선 저는 이제 유럽에서 이거 실적 호재와 M&A 이슈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좀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지금 이러한 좀 글로벌 시장의 상승세와 좀 맞물려서 국내 시장에도 역시나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은 지루한 계속해서 좀 박스권 장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1900선에서 한 2000선 이러한 100포인트를 사이에 두고서 지속적으로 지금 박스권 장세가 올해 그 1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금 2000선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좀 상승을 하면서 이제 2000선을 좀 안착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2000선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매물 압박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박스권 상단에 좀 저항이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한 지금 박스권 상단을 뚫을 만한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는 좀 다소 좀 부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지금 박스권 장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가 이제 환율이라든가 실적 영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그러한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면에 이제 중소형주,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그 철저한 지금 수익률 게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별주 이제 2분기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고 있는 그다음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하겠고, 특히나 좀 하반기 눈여겨 보셔야 될 종목군들은 정부 정책의 좀 수혜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 배당주에 좀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역시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역시나 좀 실적 안정성을 보유하면서, 그리고 이제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연말로 갈수록 어느 정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좀 매수 구간으로 좀 접근하신다면 분명히 하반기 연말에는 좀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중소형주 중에서 높은 배당이 기대되고 있는 KB캐피탈이라든가 그리고 오스템이라든가 이러한 좀 배당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여의도본사지점의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 오늘장 전략 세워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맹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은 상승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일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시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입니다. 간다 3,000포인트. 자, 얘기 계속 기획물로 지금 월요일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시장은 저점을 높여나가고 고점을 횡보시키고 있으면서 수렴을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수렴 구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박스권 돌파의 흐름이 나올 텐데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시장은 전체적으로는 상승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날 더운 만큼 증시도 지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통 지금 시장 여기서 너무 많이 흔들거리다 보면 좋은 종목군을 내줘버리고 나쁜 종목군을 갈아타게 됩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좋은 종목군이라면 꾹 쥐고 가시는 전략 꼭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이란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결제 관련주 굉장히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좀 지속적인 상승이 있는데요. 그 점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KG모빌런스가 탑픽이었다는 것도 그때 꼭 좀 얘기를 꼭 드렸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 오늘도 이제 새롭게 또 상승 쪽으로 가닥을 이어나가고 있네요.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주도주고는 이제 뚜렷이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달이 들어서기 전에 이미 주도주군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크게 얘기 드렸어요. 그러니까 몇 번이나 강조드렸으니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콤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S넷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모든 점들은 결과적으로는 통신, 장비, 모바일,
이런 쪽으로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들도 여전히 좀 강한 상승 특세의 모습입니다. 전일 전기차 관련주 얘기 드리고 우리 산업이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어요. 제가 상담 프로그램 정식 여보세에서도 우리 산업 15,000원 이상은 꼭 간다. 그러니까 꼭 좀 들고 가시라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으니까요. 참고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시리즈물이죠. 첫 번째 월요일 날은 간다 3,000포인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화요일 날은 간다 확 간다.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간다 또 간다.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간다 훅 간다. 예, 훅 가네요. 자,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요 세 가지 간다 확 간다 또 간다 훅 간다. 요 세 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간다 확 간다 날입니다. 자, 간다 확 간다. 어떤 시장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중국 중산층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산층의 임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임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이 중국 중산층의 소비 문화가 굉장히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고급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 고급화되고 다양화된 것들이 이제 어떤 소비 쪽으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그 돈들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요 산업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인민들이, 그죠? 중국 인민들이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이 강하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다오위다오라는 섬 때문에 일본하고 굉장히 대립각, 즉 나를 세우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자,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있겠죠. 그 불매운동이 즉 대한민국 제품의 선호 현상을 가져오고 있는 겁니다. 반사이익이라고 하는데, 이 반사이익이 생겼고, 그 다음에 또 자국 제품에 대한 불신에 대한 부분들이 한국 제품의 선호 현상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고, 그리고 한류 트렌드라는 것이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관련주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중산층 확대 관련주예요, 결국은. 자, 아가방 컴퍼니. 자, 아가방 컴퍼니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요. 제가 이 원고를 쓸 때까지만 해도 조금 이만큼 상승폭은 아니었는데, 자, 요거를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따라 들어가신다는 건 아니에요.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 보력 메디앙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눌려주는 구간이에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죠? 이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라서 결국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조금의 더 횡보 구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횡보 구간 때에 눌림목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메일유업입니다. 자, 메일유업은 여기서 떨어뜨리고 급등이 나왔죠.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34,400원을 딱 찍고 올라왔어요. 그죠? 3만원대를 찍고 올라왔는데, 자, 상승폭에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죠? 이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은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그죠? 굉장히 크게 낙폭을 보였다가 지금 횡보 나오고 예각 다음에 둔각 다음에 다시 이제 들기 위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아직은 떨어뜨리고 있는 구간이라서 크게 들지는 못합니다. 일동제약입니다. 강조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사실 14,000원 이하에서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인데, 자, 이 일동제약은 뭐냐 하면 일동후디스, 일동생활건강의 자회사들의 실적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동후디스가 중국 그러니까 특수분유 쪽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소비 문화, 소비 패턴의 변화죠. 그죠? 제로투세븐입니다. 자, 이거 진짜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제로투세븐은 0세에서 7세까지의 영유아 아동용품입니다. 아이들을 두고 있는 부분들은 특히 아이들 오가닉 제품이라든가 이런 아이들한테 무해한 그런 제품을 선호하죠. 그래서 이 제로투세븐이
지금 중국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저항대를 좀 돌파해 나가지고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지지대를 다 밑으로 떨어뜨려 놓으면서 그 상단 위로 올려놨다는 점, 요것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휠라코리아입니다. 굉장히 강한 회사입니다. 지금 자체로도. 왜냐하면 실적이 너무 좋아요. 중국 진출을 성공했고, 결국은 이 휠라코리아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중국에서 브랜드라고 하면 휠라코리아를 참 고급 브랜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휠라코리아를 조금 더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하는 거 하면, 휠라코리아가 중국인들의 선호하는 옷, 거기에 딱 맞아요. 알록달록하죠. 그죠? 좀 청천연색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는 그런 쪽의 종목이라는 거, 그런 옷이라는 거, 그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 MK 트렌드. 자, 요거 강조 많이 드렸었죠. 그죠? MK 트렌드. 지금 이제 횡보구간 쪽이 나오고 있는데, 횡보구간에서 뚜렷한 특징이 박스권 상단하고 하단인데, 이 박스권 하단을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그죠? 박스권 하단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자, 여기서 박스권 하단, 아직은 박스권 하단 쪽에서 더 가까운데, 결과적으로는 이 MK 트렌드는 MBA라는 브랜드를 중국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런칭하고 난 다음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중국 중산층 소비 확대에 대한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성장성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중국 중산층이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쪽이에요. 임금이 늘어나니까 그들의 소비 문화도 고급화되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딱 중산층에게 요구되어지는 참 맞는 상품 중에 하나들이 대한민국 제품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중장기적 성장성을 이제 드디어 있게 되었다는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 크게 많이 올라갔다는 자리는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추가적 상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간다 확 간다. 오늘 야심차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 출발한 뒤에 2009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도 돋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4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